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육아라든지 다른 것들을 전념을 하고 오로지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집중한 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술 외전 채널의 홍성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비탈술 외전 채널에서는 시사경제 스트레이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조금 뜨거운 감자 중에 박지훈 최동석 아나운서의 이제 이혼 소송 관련 얘기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뭐 한 가정의 이런 파탄과 이혼의 과정을 너무 여론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과연 맞는가 싶긴 하지만 정작 그 두 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또 떠오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회생 사무실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이혼 소송 관련해서 과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는 박지훈 아나운서의 명의로 부동산들을 좀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고급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최동석의 부모님, 시부모님의 부동산 등을 박지훈 아나운서의 돈으로 집을 좀 구매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최동석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박지훈 아나운서의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해줬다 라고 하는 내용과 박지훈 아나운서의 과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비 지출이 많았다, 평상시 지출이 많아서 카드값이 몇 천만 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자동차 구매한 내역이라든지 자녀들의 학원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건지가 조금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이혼 소송의 과정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거를 딱 반반씩 나눠서 5대5로 나눈다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아니면은 명의가 다 박지훈 아나운서의 명의니까 박지훈 아나운서가 다 가져가야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드러난 내용으로 인하면 박지훈 아나운서와 최동석 아나운서는 둘 다 혼인 기간 중에 소득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소득의 규모가 명확하게 어디가 더 높다 낮다에 대해서는 여론적으로는 박지훈 아나운서가 좀 큰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부간의 소득이라고 하는 게 딱 잘라서 내가 1,000만 원 벌고 네가 200 벌어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내가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전념을 하고 오롯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집중한 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도 기여분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 달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이 구조를 이어지게 만들어준 것이 만약에 최동석 아나운서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여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그 집을 구매했을 때의 시점의 자산과 현재 그 집이 올려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서 충분히 따져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최동석 아나운서가 주장하는 거대로 내가 배우자의 채무를 얼마나 갚아줬다 이런 부분 또한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 집을 구매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도산법 전문 사무실에서는 이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과연 최종적으로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는 개인위생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